선생님께서 그런 피드백을 주셨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선생님을 뵀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기를 잘했다라고 이제 좀 생각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지금 11년차 우체부를 하고 있는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11년 차면 굉장하네요. 지금 선생님 나이가 지금 36입니다. 36이면 거의 20살 중반부터? 네, 20살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집배원을 하고 있었어요. 집배원이라고 하면 수강생 분 중에도 집배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나왔었던 이건희 집배원. 네. 저하고 같은 팀이기도 하지만 그 형님도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저한테 이거를 추천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 지인분을 통해서 그럼 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신 거잖아요. 네. 처음에 지금 경매를 아예 모르고 오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입찰을 계속 이제 할 용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이 느끼기에 초보자 입장에서 배워보신 결과 어떠세요? 이거를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정말 더 일찍 배웠었으면은 그래도 고생을 조금 더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일찍 시작을 했었더라면 뭐든지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체국을 처음 다녔을 때는 사실 노동밖에 몰랐었어요.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았다라고 자부는 할 수 있는 게 투잡, 쓰리잡까지 하면서 맨날 몸으로만 일을 했었는데 이 경매를 제가 그 형님으로 통해서 이렇게 배웠을 때 이런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이거를 조금만 더 일찍 배웠었더라면 이라는 것도 이제 요즘에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처음 이제 입찰 받으려고 이제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변경이 돼가지고 부천 지원에서 이제 읽게 됐습니다. 입찰하려고 했던 물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딱 법원에 와 보니 갑자기 변경된 거죠? 네, 갑자기 변경됐죠. 이런 물건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멘탈이 안 깨졌으면 해요. 진입장벽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선생님 물건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물건은 나오거든요. 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걸 겪을 거잖아요. 네네. 저도 겪었었고 이걸 좀 이겨내고 무조건 해야 돼요. 갑작스럽게 요즘엔 또 변경이 많이 되고 저도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받았을 때 변수가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낙찰 받기도 전에 벌써 이런 변수가 있을 줄은 저도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스피드 옥션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변경됐다라고 써짐과 동시에 바로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구나라고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경험이다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변수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냥 저희는 도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선생님 물건 고를 때 계속 수익률만 놓고 계산을 또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입찰하는 가격. 그럼 다음에는 이거 변경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오늘을 계기로 하나 더 배운 것 같아요. 이거 머리로 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낙찰가가 높다고 안 가길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변경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또 기회는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선생님은 이제 처음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조금 시행착오를 겪는 게 당연한 거죠. 선생님이 안 해봤던 거잖아요. 경매라는 거를. 그러면 이 정도의 시행착오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선생님도 오늘 연차 하루는 날렸지만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깝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법원도 지금 안산 법원 그 다음에 오늘 또 부천 지원도 경험해봤으니 다음에 부천 지원 오면 좀 더 편안할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분위기라든 안산도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천 지원도 분위기가 다르듯이 다음에도 만약에 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편안하게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저는 그냥 연차 하루 내서 경험했다 생각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대를 막 많이 하고 입찰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변경이 되면 허탈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으면서 선생님 책도 읽어봤지만 도전해 볼만 하겠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해서 중간에 끊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까워서라도 사실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테크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맞아요. 수많은 변수가 계속 있을 거예요. 경매하면서도 한 채 받았을 때랑 두 채 받았을 때랑 뭐 수십 채 받았을 때
후에도 계속 수많은 시행착오를 아마 겪을 거예요. 아, 네. 그걸 어떻게 좀 현명하게 푸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 물음표가 10개라고 하면은 느낌표 하나만 있어도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런 피드백을 얻어주셨을 때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선생님을 뵀잖아요. 과연 다른 수강생들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 수업을 듣기를 잘했다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지인으로 통해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배웠지만 너무 소개를 잘 받았다. 25살 때부터 집배원 일을 하면서 혹시 모아둔 재산이라든가 자가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집은 없고요. 모아둔 돈만 따로 이제 적금이나 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적금이나 예금. 네. 근데 적금이나 예금 하셨던 분이 네. 경매라는 걸 지금 배우러 와서 네.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혹시 어떻게 된 계기가 있나요? 지금 다들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네.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고 집값은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평생 월급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할 수는 없겠다, 집을 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20대 때부터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이 정도로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나이가 점점 1살, 2살 올라가면서 물가 가치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때마침 같이 근무하고 있는 건희 형이 경매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선생님을 이제 뵙게 됐습니다. 적금만 하셨던 분들은 네. 이 경매라든가 이거 투자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네. 왜냐면 그 고정관념이 계속 있으실 거니까. 예, 맞아요. 저도 네. 있었죠. 근데 적금이나 예금을 드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이자가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고도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내린 답변은 사실 크게는 투자는 못해도 소액으로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경매를 한번 시작을 해보게 된 이유가 됩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이 봤을 때는 네. 집배원이라 그러면 노후 보장돼 있고 네. 안정적이고 네. 그런데 지금 자가를 소유를 못 하셨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적금으로는? 네, 적금으로는 아무래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무원 월급이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월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일이 그렇게 강도가 약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거의 최상의 레벨이잖아요. 예, 맞아요. 노동의 강도에. 노동으로 따지면은 진짜 최상이죠. 지금 노동만 하시다가 적금 네. 하시면서 네. 이제 그 회의감이 드셨던 거네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답이 없다. 답이 없어서 뭔가 좀 부가가치로 더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이거 말고도 아르바이트를 이제 전전긍긍하면서도 했지만 그래봐야 하루에 많이 벌어봐야 10만 원, 12만 원이잖아요. 요즘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그래도 사실 저는 모자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소액을 투자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같이 이제 일하시는 이제 그 건희 형이 이제 추천을 해주게 된 겁니다.